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생을 위한 역사 과목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과목 공부를 잘한다. 한마디로 역사 과목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자, 역사 공부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호기심도 갖고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역사 과목의 성적을 올리고 역사를 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역사 말고도 공부해야 할 과목이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타 많은 과목들이 있으면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성적을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알아보게 될 방법에서 역사 성적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면서 여러분이 좋은 성취를 얻게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습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하죠.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 효율적으로 기억한 것을 가지고 잘 인출해내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 성적을 올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분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선 각 과목에 맞는 특성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그 과목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정확한 데드라인이 있죠. 시험 날짜까지 기억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를 잘하려면 시대사 순서의 흐름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 공부를 막상 한다고 하면 교과서를 펼치고 그냥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범위를 읽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큰 흐름을 놓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사의 흐름을 잡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의 흐름을 가장 먼저 크게 잡습니다.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고, 중세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고, 근세에는 어떤 나라,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가장 크게 먼저 역사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순서를 잡습니다. 이 순서를 잡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목차를 보시면 돼요. 이 목차에서는 시대의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차만 읽더라도 순서의 흐름을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교과서의 목차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숲을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뼈대를 세우는 것, 나무를 하나하나 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사 순서의 흐름을 먼저 잡지 않고 하나하나 나무를 먼저 심게 되면 이 순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험 문제 중에 어려워하는 것이 시대의 앞뒤 순서를 잡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사 순서의 흐름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개별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사건을 정리할 때도 여러분이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두어야겠죠. 효율적인 노트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억을 하기에 용이하고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 이 인출 과정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사건을 정리하려면 어떤 카테고리 순서로 정리를 해야 되냐? 역사는 우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때 순서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하고 공부를 하느냐, 의식하지 않고 공부를 하느냐는 인출을 할 때 단서를 찾는 곳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여기 부분은 정치사 파트에 있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경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사회 부분, 이 부분은 문화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이 깨끗하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시험 기간에 인출이 잘 되게 되고 결국 시험 순간에 인출이 잘 되게 되는, 시험을 잘 보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떤 것 위주로 정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치사를 공부하게 된다 보면 왕들이 많이 나와요. 자, 고구려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예를 치면, 자, 고구려에 왕의 순서가 있겠죠. 이 왕들의 이름을 먼저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 다음에는 이 왕 다음에는 이 왕이 있었구나 하고 또 한번 큰 틀을 또 잡게 되는 거죠. 이 잡게 된 상황에서 아래쪽에 이 왕들의 업적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왕들의 업적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다 보면 여러분은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이 전 시대가 부족했던 것이 그 다음 시대에 어떻게 보완되는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업적을 따로따로 한 군데에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반복해서 볼 때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제 부분을 정리할 거예요. 경제 부분에서는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세금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이러한 생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경제 파트는 세금 제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냈고 국가는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세금 제도로는 크게 동아시아권에서는 조, 용, 조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모든 세금 제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주로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사회제도입니다. 자, 이 사회 부분에서는요, 신분제도가 키워드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이루고 살았는지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분제도의 흐름에 따라서 고대에는 어떤 신분제, 중세에는 어떤 신분제가 있었으며 근세에는 어떤 신분제로 나라를 운영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현대에 가면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사회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또 교과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정리할 것은 바로 문화 부분입니다. 문화에서는요, 그 당시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서민 문화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성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환경들,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그 문화의 특성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화의 모습을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에 의해서 이러한 문화가 나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종교가 핵심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이 문화에 나오는 문화의 문화재, 문화의 물건들이 달라집니다. 한국사를 비롯한 동아시아를 공부할 때는 이 문화 파트에서 불교와 유교가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겠죠. 이 불교 문화,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럽사를 공부하게 되면 키워드가 되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트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트교에 해당하는 문화를 또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서아시아사를 공부하게 되면 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그 종교의 문화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정치 파트인지 경제 파트인지 사회인지 문화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기억의 과정에서 기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게 되면 인출하기에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여기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만 잘 듣고 노트 정리만 잘하더라도 이 분야의 내용까지 정리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 반복을 하면서도요, 이 2번, 3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반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2번과 3번을 잘 하고 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자,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요. 이 친구가 10시간을 공부하고 이 친구가 10시간을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높게 나타나고 이 친구는 성적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오르지가 않아요. 그 이유의 차이는 이 시간, 10시간을 들였다고 하는 반복은 같더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과목에 맞는 특성에 맞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역사는 잘하려고 하면 시대사의 순서 흐름을 잡고 그 후에 개별 사건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무작정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만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주관 없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의 과정에서 인출로 과정에 넘어가는 이 정리가 잘 되지 못하고 역사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에서도 한국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각종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필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시대의 중요한 과목이고 여러분을 인간다운 인간,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성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토대로 반복 그리고 정리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역사 성적을 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 여러분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TV에서 하는 많은 역사 프로그램이라던가 역사에 관련된 많은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은 역사 과목이 너무나 재밌고 쉬운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